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채 편 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빚이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부채는 유동부채,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죠. 첫 번째가 이제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 날짜 계산은 돈 빌린 날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보고기간 종료일이에요. 보통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회계연도가 다 틀리니까 회사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요 날이 종료일이면 요 날로부터 1년 이내냐 이후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돈 빌린 날로부터 이렇게 날짜 세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반대가 뭐예요? 매출 채권.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어음상의 의무인 지급 어음 이렇게 돼 있고요. 반대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 우리 급수에서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어음상의 권리인 받을 어음. 이렇게. 그게 답니다. 외상 매입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여기서 일반적인 상거래 많이 쓰는 말이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얘는 채권.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냐? 자기의 주된 사업,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상품을 사오는 거, 제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원재료를 사오는 거, 원재료 사와가지고 물건 만들 거니까. 그리고 돈은 아직 안 줬는데 언제까지 줘야 돼요?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해야 될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의무, 이건 어음상의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상거래가 아닌 거 있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채무는 미지급금, 채권은 미수금 이렇게 배우셨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것도 보고기간 종료일인 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 돈 미리 받아놓은 거죠. 이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놓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직원에게 급여 줄 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에서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받아놓는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 그래서 급여 나가면 급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다 걷어놓는데 그게 이제 걷어놓는 게 예수금이고 나머지가 뭐 보통예금에서 나가겠죠. 근데 이제 걷어놓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소득세를 일단 걷고요. 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를 걷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부담분인 국민연금 걷고 건강보험료 걷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걷고 그걸 다 묶어서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달 뭐 10일 날 신고할 때 예수금 하고 현금 납부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겠죠. 가수금 볼게요. 여기 저 예수금은 상거래 이외에서 받아놓는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상거래 이외에서 돈 받아놓는 건 예수금, 상거래에서 돈을 받아놓는 건 선수금 이렇게 구분합니다. 얘는 상거래가 아닌 거, 얘는 상거래인 거. 그럼 반대쪽에 돈을 먼저 줬어요. 상거래와 관련돼서 돈을 먼저 주면 선급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선급금은 좀 두리뭉실하게 훨씬 크게 보자. 돈을 주는데 원재료나 상품을 사려고 먼저 주는 것은 상거래가 맞는데 뭐 차를 사려고 계약금을 줬다도 이게 다 선급금으로 묶어서 쓰네요. 원래라면 차 사려고 계약금 준 것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실무상 이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더 크게 해서 선급금을 쓰고 있습니다. 가수금 볼게요.
가수금의 반대가 뭐예요? 가지급금이죠. 현금 등의 수치는 있었는데 내용과 금액을 몰라. 얘는 현금 등의 지출이 있었는데 내용과 금액을 모를 때 일시적으로 쓰는 금액. 그 다음에 선수금 나왔죠.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 상거래 아닌 거. 근데 이쪽 자산만 상거래 아닌 것의 구분이 없고 그냥 얘가 훨씬 크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뭐 유형자산을 취득, 건설하는데 뭐 장기간이 소요돼서 돈을 계속 줬을 때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 빼고 본 계정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돈 빌려온 거죠. 짧은 기간 동안 즉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려오는 거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다 배우셨던 거예요. 기업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당좌 차월액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속에 은행에서 빌려온 이런 것들하고 당좌 차월이라는 것도 포함시켜서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 할 텐데 여기에 구체적인 개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지 않고 하나만 나오면 당좌 차월이 상황이 생기면 이 당좌 차월 이름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것을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이것을 포함하는 큰 이름이 이거니까 이 이름을 쓰셔도 되고 근데 구체적인 명칭이 당좌 차월이 있으니까 당좌 차월이 생기면 저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당좌 차월 설명돼 있네요. 이미 다 배우셨던 얘기니까 일단 당좌 예금에다가 돈을 뭐 한 1,000원 넣고 현금 1,000원 근데 당좌 예금을 초과해서 당좌 수배를 발행하려면 이제 당좌 차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뭐 상품을 사오고 1,500원어치 사오고 당좌 예금은 잔액 다 빼고 당좌 차월 계약 맺으면 이제 이때 쓰는 이름이 당좌 차월이고 즉 은행한테 돈 빌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돈을 당좌 예금 통장에 집어넣으면 당좌 차월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은행에다가 돈 주고 당좌 차월 없애고 그리고 더 주면 다시 당좌 예금 회복시키고 낮은 급수에 다 배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세금 볼게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된 세금 또는 이게 이제 요 이름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맞춰서 쓰려면 단기 법인세 부채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전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미지급 세금을 씁니다. 말 뜻으로 보면 미지급된 세금 이렇게 하니까 요즘 시험에서는 막 다 섞어서 써버리는데 이 개정 과목하고 세금을 안 낸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요 이름은 요 이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법인세를 아직 안 냈다는 얘기예요. 왜 안 냈냐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어떤 법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 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요 날 지금 당장 낼 수 없잖아. 왜냐하면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할 거니까. 이때 쓰는 부채가 세금을 당장 낼 수 없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명칭은 단기 법인세 부채.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미지급 세금이라는 이름을 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회사가 납부해야 될 법인세 부담액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금액. 왜? 요날 내야 되니까.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벌어들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자, 우리는 여기를 회계연도라고 부르는데 세법에서는 이 회계연도를 회사가 이렇게 정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표현을 사업연도라고 부릅니다. 회계연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각각의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연날이겠지. 이 사람은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기업은 기말 결산할 때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매출액부터 매출원가 빼고 매출총익 나오고 쭉 나가다가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에다가 이제 법인세의 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빼겠죠.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차감한 진짜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요때 이제 계산한 이 법인세, 요거를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인도 사람이에요. 법인세가 뭐 1,000원 나오면 거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붙이고 또 법인세 신고할 때 무슨 조세 감면을 받거나 그러면 뭐 농어촌 특별세를 뭐 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요걸 다 계산한 게 법인세와 법인세를 뺀 법인세와 나머지죠. 그래서 뭐 법인세 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인세 비용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더해지는 지방소득세, 뭐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해가지고 기납부된 중간연합과 원천지수 세액을 차감한 법인세 부담액을 기말 결산일 현재 납부할 수 없으니까 법인세, 단기 법인세 부채로 해놓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미지급 세금하고 똑같은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례 볼게요. 법인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연합하는 거. 자, 법인세를 신고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여기를 중간연합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세를 한 번 미리 냅니다. 8월 말까지 법인세를 한 번 내요. 그 다음에 1년치를 다 계산해서 한 번 더 내겠죠. 그럼 미리 냈던 것을 빼줘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이 발생해서 원천징수 1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찍힙니다. 자, 내가 이제 이자 수익이 생겼나 봐요. 예금이 들었는데 이자 수익은 10만 원이야. 근데 은행에서 나한테 내 통장에 보통예금에다가 돈을 10만 원을 다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쟤한테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하고 주래요. 그러니까 돈이 14,000원이 빠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86,000원만 찍히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원천징수 당한 거죠. 법인세를 미리 냈다니까. 여기서 법인세를 바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납세금 14,000원. 이렇게. 원천징수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연합한대요. 50만 원 현금으로 낸다네. 현금 50만 원. 이것도 법인세라고 하지 않고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놓습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죠? 이것도 질문 많았던 것 중에 하나죠. 내가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이야. 즉 예수금 언제 나오냐면 급여 줄 때 세금 떼는 거. 또 어떤 강사 와서 강사료 줄 때 세금 떼는 거. 예? 내가 남한테 뭘 소득을 지급할 때 나라에서 시켰으니까 나도 떼는 거예요. 뭐 현금 배당 줄 때도 떼고 퇴직금 줄 때도 떼고. 그건 예수금이고 내가 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뜯기는 거잖아. 상대방이 나한테 뜯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금이겠지. 나는 선납세금인 거고. 근데 내가 뭘 뜯겼냐면 내가 법인이잖아요. 우리 주식회사 다루니까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미리 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기말에 결산 시가 됐는데 12월 31일인데 법인세 차감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을 했더니 100만 원인 거야. 법인세가. 그러면 이제 지금 날짜가 이날인 거예요. 이날인데 법인세가 10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법인세 비용 또는 뭐 법인세 등이라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100만 원을 비용을 다. 그런데 미리 낸 게 있잖아. 선납세금이라고 뺍니다. 돈 냈는데 또 낼 수는 없죠. 선납세금을 51만 4천 원을 빼고 이제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근데 요날 낼 수가 없잖아. 세법에서 3월 31일까지 내라니까 당장 못 내지.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놓더라는 얘기입니다. 미지급 세금 48만 6천 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면서 미지급 세금을 이렇게 없애고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게 법인세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도 뭐 기말 결산 때 나오는 이름이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비용과 함께 인식합니다. 읽어볼게요. 발생주의에서 이미 발생된 비용인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급료, 지급이자, 임차료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내용을 하는 계약에 의한 비용으로 보고기간 종료를 현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지급 기일이 경과됐다면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 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에 관한 회계 처리는 매 기간 말에 미지급 비용 계상을 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반대의 회계 처리를 해서 없애버립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결산 때 12월 31일 문제가 나오면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1년과 2년에 걸쳐서 무슨 이자가 생겼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가 이만큼 생겨요. 근데 여기가 이제 10만 원, 여기가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요날 이자를 20만 원을 다 줄 거예요. 돈은 이날 주지만 이자는 여기서 몇 개월 생기고 여기 몇 개월 생겼으니까 여기 지금 결산 때 요 발생한 만큼 이자를 잡아라. 그러면 이제 비용 잡는 거죠. 이자 비용. 돈 줄 때는 내년인데 줄 때는 안 됐어요. 하여튼 발생한 만큼 이자 비용 10 잡고 당장 줄 수가 없잖아. 내년에 주기로 했으니까 성격은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빚이에요. 부채를 비용과 함께 인식합니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실무상으로는 요거를 내년 1월 1일 날 바로 그냥 뒤집어 버려요. 미지급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고 다시 취소를 시키면 진짜 여기 돈 준 날은 돈 주면서 현금 20만 원, 20원 주고 그냥 이자 비용 다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내니까 너무 쉬우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좀 두 번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돈을 이날 다 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편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올해 게 10이고 내년 게 10이었으니까 이렇게 다 잡히면 안 되죠. 근데 미리서 취소를 시켜놨잖아. 여기를 이렇게 비용을. 그러니까 여기 만나면 올해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작년 것이 10이 됐고. 자격시험에서는 요게 출제가 되고 요거를 1월 1일에 뒤집어 버리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20 줬잖아 20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안 하고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준 날은 현금이 20원이고 이때 연도에는 이자 비용이 그냥 10원만 되는 거고 요때 잡아놓은 요 미지급 비용을 빼야지. 1월 1일 안 뺐으면 미지급 비용을 10을 빼는 걸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 시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무상은 이렇게 처리했죠. 바로 다 뒤집어 버려 1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돈 주듯이 그냥 주면 돼. 지금 만나서 딱 삭제가 됐을 거니까. 자, 이번엔 선수 수익부터 볼게요. 이미 받은 수익 중에서 선수 수익은 선수금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선수 수익. 이미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금액. 저희 선수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는 매 회계기간 말에 선수 수익을 계상하고 아까 미지급 비용은 똑같아요. 다 뒤집어. 그런데 이제 자격시험에는 뒤집으면 너무 쉬우니까 뒤집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죠. 선수 수익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돈을 뭐 여기 6개월 여기 6개월 빌려주고 이자가 전체 20인데 여기서 먼저 다 받았다 칩시다. 여기서 잡고 이제 이자 수익을 잡았겠죠. 현금을 두 쪽 연도 거를 다 이자 수익으로 잡았다. 20. 여기로 보면 이제 이쪽 것이 10이고 이쪽 것이 10이니까 내년 걸 미리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요. 12월 31일자로 이자 수익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금액을 취소시키고 성격이 뭐야? 돈을 먼저 받았지.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그걸 부채를 만들어. 수익과 함께 인식합니다. 선수 수익 10. 그리고 나면 시험은 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바로 1월 1일 날 뒤집어 내년도. 근데 이렇게 출제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너무 쉬워버리니까 선수 수익 10, 이자 수익 10 다 뒤집고 요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돈 받겠지? 현금으로 20원. 그냥 다 이자 수익 잡으면 돼요. 편하게. 그러면 뭐냐 이거? 잠깐만. 현금, 이자 수익 취소시켰고 선수 수익, 이자 수익. 아니 현금을 또 받으면 안 되지. 이 사람 다 받은 거잖아요. 이미 다 받았는데 또 받겠어 이자를? 여기서 다 받았는데 요 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끝난 거잖아. 뒤집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쪽 연도에
이자 수익 20 잡혔다가 10 지워졌으니까 10 잡히고 이쪽에 10 잡았잖아. 10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집으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뒤집어 놨다면 요날 하겠죠. 이제 그게 한 6월 말이라면 6월 말에 이거 선수 수익 없애고 이자 수익 잡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이름 나오죠. 정리합시다. 선수금, 미수금, 선급금, 미지급금. 똑같은 성질을 갖는 거. 선수 수익, 미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선수금이 자산이죠. 얘도 자산이야. 미수금이 선수금은 부채지. 부채죠. 미리 받은 돈, 얘 부채야. 미수금은 자산이죠. 얘도 자산이야. 선급금 미리 준 거죠. 얘 자산이네요. 그리고 여기 미지급금 못 준 거죠. 부채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게 여러분 급수는 잘 안 나오는데 발생과 이연의 개념. 그래서 요거 하나 외우시라고 했죠. 선자가 들어가면 이연의 개념이라고 암기하시라 그랬네요. 선자 들어갔죠. 이게 이연이야. 이 두 개가 이연의 개념이고 이 두 개가 발생의 개념입니다. 선, 이연. 그럼 이게 뭐의 이연이겠어요, 이게? 수익의 이연이겠고, 비용의 이연인 거고, 이건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 비유동 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거. 생길 때는 기간이 길었는데, X1년, X2년, X3년. 자, 여기서 빌려가지고 요때 갚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넘치잖아. 그러면 장기 차입금인데 보고기간 이제 해가 바뀌었어. 2년도가 되면 당겨졌잖아.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갈아 끼우는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볼게요. 미지급됐대요. 뭐가? 배당금이. 무슨 배당이? 현금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이 못 주면 뭐라고 그래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요. 미지급 배당금이란 배당 결의 현재 미지급된 현금 배당액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과세기가, 해견연도인데 요 날이 보통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면 요 날 배당을 받을 주주를 누구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보통 배당 기준일이야. 배당금을 받는 주주를 결정 짓는 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 짓는 날, 일반적으로 결산이에요. 여기는 회계처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주주총회를 열 거예요. 뭐 한 2월 1일 날 했다 칩시다. 이제 배당 결의를 해. 배당 결의일. 그래서 뭐 현금 배당 얼마 주겠다, 주식 배당 얼마 주겠다 결의를 하면 이제 회계처리 합니다. 뭘 갖다 쓰냐면 2월 이익잉여금 375번 코드번호는 중요해요. 우리 실기할 때는. 원래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서에서는 그냥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맞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갖다 쓰는데 이 프로그램 특성상 375번인 2월 이익 잉여금을 쓴다는 것을 조심하시고 그 돈 갖다 쓰고 현금 배당 주겠다 하니까 여기 배당 결의인 한 날이 주주총회 여는 날인데 나가는 사람 보고 결의 딱 끝내고 돈 받아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언젠가 돈을 주겠죠. 배당금 지급일. 지급일까지 당장 줄 수 없으니까 부채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놓는 거고 이게 현금 배당이 아니라 주식 배당이면 당장 주식 못 나눠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배당을 하면 상법에서 반드시 10% 이상 준비금을 적립하라고 하니까 법정 적립금인 이익 준비금을 설정하는 거고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진짜로 부채 없어지고 현금 주고 이게 현금 배당. 요거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항목 없어지고 주식 발행하니까 자본금 늘어나고 이렇게 뒤에 자본편을 또 보겠죠. 차례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50만 원을 다음과 처분하게 됐대요. 현금 배당과 이익 준비금을 설정한대요.
뭐 갖다 쓴다고요? 이거에 실기로 볼게요. 2월 이익 잉여금을 갖다 씁니다. 코드 번호 375번. 어디다 설정하냐면 현금 배당을 준대. 당장 못 주잖아.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금액을 적고요. 10만 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설정한대요.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 10,000원. 그래서 11만 원을 갖다 쓰는 거죠. 배당금 10만 원이 이제 통장에서 나가요. 진짜 주는 거죠. 이제 요 배당금 지급일 날. 그리고 그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놨으니까 부채를 없애고 현금으로 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뭔가를 원천 징수하고 주더라 그러면 무슨 이름이 나와요? 예수금이 나오겠죠. 현금 배당할 때 다 주지 않고 세금 떼고 주는 거. 배당소득을 원천 징수하는 거. 그때 생긴 이름은 예수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본편에 가면 뭐 나오겠어요, 이제? 주식 배당. 여기서 한꺼번에 봅시다. 주식 배당, 아까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똑같아. 이렇게 하고, 진짜 이거 없어지면 자본금 늘어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